미국 정치 관련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정치 브리핑 뉴저지 민주당 대의원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관입니다. 네, 뉴저지주의 6월 예비 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오피스 블락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17일 수요일에 나왔습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하원 의원이 제기한 이 카운티라인 폐지 소송에서 앤디 킴 의원이 승리한 것인데요. 공화당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이번 주 초였죠. 뉴저지 법원에서 카운티라인 방식의 그 투표용지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카운티라인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면은 오는 6월에 있을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은 카운티라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공화당은 예전 그대로 카운티라인 방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6월 4일 화요일에 있을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선거는 새로운 양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건데요. 네. 사실 새로운 양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정확하지는 않은 게 뉴저지에 있는 21개 카운티 중에서 이미 2개의 카운티는 이 오피스 블락 디자인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19개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민주당 예비선거 참여하실 유권자분들은 기존과는 다른 투표용지 양식을 보실 건데요. 여기에는 각 직책별로 후보들이 하나의 군으로 묶여서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존 카운티 라인과 같은 방식에 각 직책별 한 명씩 또 같은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나오는 방식은 적어도 올해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고요. 공화당의 그 예비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과 다른 투표용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써왔던 카운티라인 방식의 투표용지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방식 또한 이미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21개 카운티 중 19개 카운티에서만 사용이 될 것이고요. 18개 카운티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중 벌링턴 카운티, 즉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네네. 벌링턴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클럭이 자발적으로 올해부터 바꾸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양식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 소송 때문인데요. 네. 민주당 투표용지 방식에 대한 소송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대한 소송이 각각 따로따로 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네. 민주당 투표용지 양식에 대해서는 앤디 킴 지금 연방 상원 의원 후보 네. 측을 비롯한 연방 하원에 출마한 2명의 후보가 함께 민주당 예비선거에 대해서만 네네.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 이후 약 일주일 뒤에 공화당 하원 의원 후보들이 따로 자체적으로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 양식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법원 또한 다르고 또 내용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공화당 측에서 제기한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이 제소된 시점도 늦었고 네. 또 판결이 민주당 측에서 나온 판결보다 약 1주에서 2주 정도 늦게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판사가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투표용지를 디자인하고 인쇄하기에는 이제 6월 선거 전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그대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방법과 뉴저지 주 선거관리법에 따르면 올해 예비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는 4월 20일부터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네. 그 말은 4월 20일까지 사실 6월 4일에 투표소에서 사용될 투표용지도 이미 인쇄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뉴저지는 사실 우편 투표용지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네. 일례로 2022년 예비선거만 보더라도 당시 뉴저지 유권자의 36%가량이 즉 10명 중 4명이 우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정말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늦추거나 또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발송이 되면 사실상 선거를 다시 한번 치르는 것과 같은 인력과 또 자원이 소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공화당 측 소송을 판결한 판사의 논리였습니다. 네. 이 카운티 라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좀 짚어볼까요?
이 카운티 라인이라는 것이 사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 이 뉴저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투표용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서 뉴저지 주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카운티마다 조금씩 상이한 포맷으로 투표용지가 디자인되기는 하는데요. 네. 결국 한 줄에 각 투표 대상 직책이 있고 거기에 나온 후보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단 이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순서 또는 묶여지는 방식을 카운티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 칼럼 또는 가장 상위 라인에 이 현재 고위직 후보들과 또는 대통령 후보와 함께 같은 그룹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카운티 라인을 받는다 또는 카운티 라인을 배정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카운티 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카운티에 있는 정당위원회, 민주공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그 정당위원회에서 공개 지지를 확보받은 후보만이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뉴저지 연방 상원 예를 들자면 올해 뉴저지 연방 상원 선거 같은 경우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앤디 김 후보와 태미 머피 후보가 맞붙었을 때 버겐 카운티에서는 태미 머피 후보가 이겨서 버겐 카운티에 나오는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는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 이름 다음에 태미 머피 후보의 이름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네, 네. 반대로 앤디 킴 후보가 승리한 벌링턴 카운티, 먼머스 카운티 등 기타 여타 카운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이름 다음에 앤디 킴 후보의 이름이 나오는 방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할 뿐 아니라 러커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카운티 라인을 배정받는 후보는 득표율에서 약 38%의 어드밴티지를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이름이 나오는 것이 투표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군소 후보나 정치 신인 또는 카운티 정당위원회와 미리 기존에 친소 관계가 없는 후보한테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네. 것이 앤디 킴 후보를 비롯한 이 카운티 라인을 없애야 된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 카운티 라인 폐지 소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그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이 카운티 라인 방식이 최소 70여 년 정도 뉴저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항상 네. 있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0년이 최초였고요. 네. 다만 그 이후 소송이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2020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 예비 선거에 대한 한정된 소송이었는데요. 이 반대 측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뉴저지 고유의 방식이다. 네. 또 70년 이상 일각에서는 100년 가까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요. 또 카운티 정당위원회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카운티 정당위원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네. 또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후보들이 하나의 군을 이루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투표용지에 나오는 방식인데 카운티 라인이 없어지게 되면 그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또는 그 정당의 목적에 위배되는 후보들이 나타나서 이름이 같이 나오게 돼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등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오는 6월 민주당 예비 선거는 이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앤디 킴 의원의 소송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예, 일단 앤디 킴 의원의 원안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또 당장 소송이 제기된 것이 올해 2월 달이었고 네. 예비 선거는 6월 4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긴급한 법원의 정지 명령을 받기 위해 가처분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해서 6월 4일 민주당 예비 선거에는 카운티 라인 방식을 쓰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4월 17일 수요일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것을 가처분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올해 6월 예비선거 이후에 네. 예비선거에도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뉴저지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투표용지가 오는 6월 민주당의 예비 선거에서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로 바뀌게 됩니다.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는 일단 기존의 투표용지가 사용이 되고요. 이번 6월 4일 뉴저지 예비 선거에는 16명의 한인 후보들이 나서게 되는데요. 6월 뉴저지 예비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 못하신 분들은 뉴저지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꼭 유권자 등록을 통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치 브리핑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